안녕하세요. 신림경희한의원 원장 장재혁입니다. 오늘은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산이라는 것은 일단 임신 상태가 20주 이전에 중단되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방유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절방유산이라는 것은 임신 초기에 혈이 비치는 질 분비물이 나오거나 출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출혈이 3일 이내로 끝나고 출혈량이 적으면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랫배 통증이 있고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유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절방유산의 절반 정도가 유산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병명으로는 태동불안 또는 태루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계류유산인데요. 계류유산이라는 것은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자궁이 닫힌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습관성 유산은 3회 이상 유산이 진행되는 것으로 한의학적 병명은 활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유산의 시기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연유산의 대부분은 8주 이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절반 정도의 원인은 염색체 이상이 가장 많고요. 면역기능 이상, 그리고 감염, 산모의 건강 상태 이상으로 인해서 유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의학적인 원인을 알아보면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자궁의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유산이 생기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것을 가지가 말라서 열매가 떨어지는 이치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심장의 화기로 인해서 유산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것을 강한 바람이 불어 가지가 꺾이고 열매가 떨어지는 이치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한의학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산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산 후에는 외음부나 질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혈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된다면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과 관련해서는 수술 당일날은 샤워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주 정도는 물속에 몸을 담그는 탕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성관계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 스트레스나 무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임신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유산 후에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임신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피임을 해주시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산 후의 관리는 유산 후의 건강한 몸 상태와 자궁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들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산 후에 한의학을 통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절방유산으로 인해서 임신 중에 혈이 비치는 경우에는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안태를 시키고 유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후에는 자궁벽이 얇아지거나 자궁 내에 출혈로 인한 혈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태반 부속물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한의학에서는 자궁 내의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 후에는 자궁 내 어혈을 제거하고 자궁에 혈을 보충해주는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유산 후에 몸을 조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습관적으로 유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서 건강한 몸과 자궁 상태를 만든 뒤에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 이후에 반드시 몸을 충분히 조리하고 3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후에는 적극적으로 약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 전에 충분히 산모의 몸과 자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소파 수술을 한 경우도 위에 얘기한 원칙에 따라서 조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소파 수술을 하는 경우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리를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 수술 이후에도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충분히 조리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이후에 임신과 출산에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